저 사람이 진짜 다은 씨 아버지 맞아?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냄새까지 나잖아. 한정식집 입구에서 어머니 박명자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서진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작업복 차림의 김도연이 다은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먼지가 살짝 묻은 옷에서는 흙과 시멘트 냄새가 옅게 풍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 조심해 주세요. 진우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니? 사윗감 엄마 만나는데 저런 옷차림이면 어떡해? 냄새는 또 왜 저렇게 나는 거야? 샤워도 안 하고 온 거야? 박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진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거칠애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은 늘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부끄러움이 깊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진우 씨. 다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진우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안녕, 다은 씨.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은의 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김도현은 건장한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 현장에서 막 온 듯한 소박한 작업복은 분명 상견례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미소에는 따뜻함과 여유가 넘쳐났습니다. 반갑네, 젊은이. 김도현은 진우의 손을 굳건하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일이 좀 길어져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테이블에 안내받아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명자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실망감과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오자 박명자는 음식에 집중하는 척하며 김도연을 향한 시선을 피했어요. 다은 씨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진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습니다. 김도연이 대답하기 전에 박명자가 끼어들었어요. 그거야 뻔하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겠지. 그 옷차림을 봐. 다은의 표정이 굳어졌고 진우는 어머니의 무례함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요. 그럼 박명자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진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제 막 시작된 상견례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진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다은에게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직접 챙기시는 분이라 도시 외곽 현장을 살피고 바로 오셨어요. 다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진우는 다은의 침착함에 안도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은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죠. 박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딸은 어떻게 교사로 키웠는지. 어머니.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었어요.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도현은 차분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첫 만남이니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품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김도연의 너그러운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겉모습과 달리 그에게서는 진정한 어른의 풍모가 느껴졌죠.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시네요. 박명자가 놀란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말은 늘게 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네요. 진우는 김도연의 인품에 점점 더 감동받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박명자의 눈빛은 여전히 무시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음식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의 정갈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진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가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김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진우가 대답하려 했지만 박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아들이 약사라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좋은 조건의 신부감도 많았을 텐데. 다은의 표정이 굳어졌고 진우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말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타일렀지만 박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조건이란 게 결혼에선 중요한 거 아니야? 김도현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테이블을 감쌌어요. 저는 항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위나 재산, 외모가 아니라요. 박명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연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우는 다은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다은이 왜 그토록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참.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다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일건설 회장이세요. 테이블에 놓인 젓가락이 박명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가 테이블 주변에 메아리 쳤어요. 진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다은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갑작스러운 폭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3일, 건설? 박명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 3일 건설요? 전국에 지점이 있는 그 대기업? 김도현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겸손했고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이제 진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거칠고 투박해 보이던 손이 이제는 성실함과 겸손함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김도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박명자의 얼굴에 순식간에 미소가 번졌고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박명자가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만. 회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챙기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 냄새난다며 무시하던 작업복에 대한 태도가 한순간에 성실함의 상징으로 바뀌었으니 말이죠. 그는 다은을 바라봤고 다은의 눈에도 씁쓸함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의 따님과 우리 아들이 만났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박명자는 계속해서 아첨의 말을 이어갔어요. 다은 양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겠네요. 교사가 되셨다고 하셨죠? 아마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 거겠죠? 김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쳤어요. 다은이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감을 따른 거죠. 박명자는 그의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면모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김 회장님, 와인 한잔 하시죠? 박명자가 직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운전해야 해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거절했지만 박명자는 계속해서 치켜세우기에 바빴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나요? 기사를 두셔야 하는데 정말 소탈하시네요. 테이블 위에 흐르는 대화는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시선이 다은과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진우 씨는 약사로서 정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다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노력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진우 씨를 신뢰합니다. 진우는 다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늘 그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진심을 봐주었죠. 김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신뢰는 쉽게 얻어지지 않죠. 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갑니다. 박명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따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김도현은 박명자의 질문을 무시한 채 진우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진우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김도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그냥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면 이 자리가 가능했을까요? 김도현의 질문에 테이블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시험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명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화가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은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제가 회장이 아닌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다면 이 상견례 자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명자는 당황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결국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도 농담을 하시네요. 그런 가정은 왜 하세요? 지금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그건 대답이 아니네요. 김도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김도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직업을 알자마자 얼마나 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모두가 목격했어요. 대답은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명자는 침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저는 다은 씨의 아버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어떤 지위에 계셨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다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다은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런 다은 씨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다은 씨를 키우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진우 씨. 김도현이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군요. 박 여사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명자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이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다면 박 여사님은 다은이와 진우 씨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박명자의 태도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박명자가 입을 열었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였고 손은 테이블 밑에서 옷자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그를 키우며 고생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가치관은 이토록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김도현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합니다. 가식적인 대답보다는 솔직한 생각이 더 가치 있습니다. 박명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어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속 숨기는 건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체면을 잃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도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박명자의 대답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어떤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테이블 위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땀과 노력을 존중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평생을 지켜온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과는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박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우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김도연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다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슬프지만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회장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박명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들어 박명자의 말을 정중히 중단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돈이 되면 평생 인연을 맺게 되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이토록 다르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진우는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직감했어요. 어머니의 잘못된 가치관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은 씨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명자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던 그였기에 이런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진우가 박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응원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진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치관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따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은 씨의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박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는 성인입니다.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우의 말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명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기 시작했고 김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다은은 진우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김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군요. 진우 씨, 용기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젊은이시네요. 그는 진우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다은 씨,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씨,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결국 상견례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그것은 비록 아픔을 동반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진우는 약국에서 평소처럼 약을 조제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상견례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은과는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선생님,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진우가 노인 환자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고 다은이 들어왔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다은 씨, 진우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약국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진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국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다은을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해도 될까요?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의 태도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진우 씨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진우 씨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겉모습과 지위를 중요시했지만 그날처럼 심하게 표현한 적은 없었거든요. 다은은 진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진우의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은이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일부러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을 보라고 가르치셨어요. 상견례 전에 아버지께 박 여사님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작은 실험을 해보자고 하셨죠. 진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김도현이 일부러 작업복 차림으로 온 것,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 모두 박명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박 여사님과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두 분이 사돈으로 잘 지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우 씨가 계속해서 두 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건 진우 씨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 될 거고요. 진우는 다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김도연 두 사람의 가치관은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계속 갈등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고통이 될 것이었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진우는 말없이 다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다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은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진우 씨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세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 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상견례에서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대단했다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진우 씨의 앞길을 응원하신대요.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도현의 말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다은의 아버지를 단 한 번 만났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은 씨,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다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일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했지만 진우는 그 뜻을 이해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픈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긴 성숙한 결정이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진우는 약국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박명자는 한동안 아들과 말도 섞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어요. 진우야, 약국 문 닫을 시간 아니니? 박명자가 약국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처방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네, 곧 닫을게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박명자는 망설이다가 진우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그 선생님 생각하니? 진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상견례 이후 어머니와 다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주제를 피해왔죠. 가끔요. 진우가 짧게 대답했지만 그것은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매일 다은을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봄비가 내릴 때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다은이 생각났어요. 박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지? 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자의 눈에는 드물게 보이는 반성의 기색이 어렸어요. 그래요,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태도가 대단했습니다. 박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네가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길 바랐어. 그게 엄마 욕심이었나 봐.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집안이나 재산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다은 씨의 집안이 부유하다고 해서 제가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네가 고생하지 않길 바랐어. 박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살길 바라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기준이에요. 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박명자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혹시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 볼 생각은 없니?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박명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네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리고 그 김 회장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 진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떤 말씀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본다는 말. 그 말이 요즘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다은 씨는 해외 연수를 떠났어요. 1년 동안 캐나다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박명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진우는 약국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다은을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눴던 시간은 진우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진우가 문득 물었어요. 박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네가 문 닫으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그럼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칼국수 사올게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박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약국 문을 닫으며 진우는 문득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다은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것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에 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는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경험은 그를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시켰어요. 그것은 아픔을 동반한 성장이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변화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약국 앞에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약국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까지 치유하는 약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진우에게는 의미가 컸어요. 선생님, 간판이 참 예쁘네요. 단골 환자인 노인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과 헤어진 후 반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진우의 삶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약 조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다은이 진우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이제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서 선생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약국에 들어오며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호기심에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한국의 젊은 교사들. 이게 뭔가요? 여기 보세요. 이 사진. 신문 기사 속에는 다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은 선생님이 정말 대단해요. 캐나다에서도 주목받고 이번에 돌아오면 교육청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래요. 진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다은은 해외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열정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이들을 위한 일에 쏟아붓고 있었죠. 진우는 그런 다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언제 돌아오신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들었어요. 학교에서 환영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죠. 진우야, 요즘 약국은 어때? 박명자가 밥을 떠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환자들의 반응도 좋아요. 진우는 최근에 시작한 찾아가는 약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주 한 번씩 방문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일까지 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박명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약국 일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의 일에 담긴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은 씨가 이번 주에 돌아온대요. 박명자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잘 지냈대? 네, 캐나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신문에도 났어요. 박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 생각이니? 진우는 망설였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은 씨가 만나고 싶어 할지. 진우야, 박명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쳤잖아.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엄마의 잘못이 커. 이제야 알겠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구나.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변화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다음 날 진우는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 돌아오면 맡게 될 프로젝트의 약사로서 협력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직접 다은을 찾아가는 대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길, 진우는 우연히 김도연을 마주쳤어요.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도연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어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은이 프로젝트 후원건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로? 진우는 자신이 계획 중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어요. 김도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다은이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대화를 나누며 걷다가 김도연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서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직도 우리 다은이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우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다은이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진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쩌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약국 문을 열자 카운터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의 필체였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 씨, 저 돌아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품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약국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마음에는 봄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